갑자기 주차장에서 불을 지르는 한 남자. 심지어 지나가는 행인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데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뭐하더니 뭐. 살벌이야. 내 살이야. 살벌이야. 대한민국 연간 범죄 건수 무려 약 150만 건. 지금부터 히든아이가 목격한 생생한 범죄 현장들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실제 경찰 시점으로 보는 참혹한 범죄 현장. MBC 에브리원 범죄 분석 코멘터리 쇼 히든아이 지금 시작합니다. 밤 10시 이제 길가에서 여학생이 통화를 하면서 가다가 50대 남성과 마주치게 됩니다. 50대 남성은 갑자기 여학생을 위협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제 상황이 종료됐는 줄 알았는데 뭐야? 쇠파이프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쇠파이프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무차별적인 폭행이 시작됩니다. 여학생이 가방을 메고 있었잖아요. 그 가방끈으로 막 목을 조르기까지 합니다. 아, 왜 아무도 없지 옆에? 지나가는 분들은 걱정은 되지만 무심코 지나가는 폭행은 약 10분 정도 지속되었고 한 분이 마침 지나가던 행인 한 분이 아이, 가던 길을 멈추고 당연하지. 저 남성을 말리고 50대 남성을 말리고 완전 기절했네. 이분이 제지를 하면서 폭행은 멈췄고요. 아니 저건 살인미수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신고를 받고 경찰에 출동합니다. 목을 잡아서 졸라서 막 흔드는 이 행동들도 상대 막 생명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눈이 돌았다 하잖아요. 그러게요. 그런 것 같아 지금. 그리고 피해자인 여학생의 진술을 들어보면 상대방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웃은 거예요. 재밌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옆에서 50대 남성이 듣고 여학생한테 깜짝 놀랬다. 네가 웃어가지고 시비를 걸었으니까 당연히 여학생도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 얘기 격분하는 거죠.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여학생이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도와달라는 구조 요청을 계속 고함을 치거나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주러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굴 공격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명을 못 지르게요. 왜냐하면 다른 범죄에서도 많이 나타나요. 누군가 구조 요청이 오지 못하도록 제압을 하면서 끝까지 가방끈으로 목까지 졸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어떤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소리를 못 지르게 또 목을 졸랐을 수도 있겠네요. 결국 가해자인 남자의 재판 결과는 어찌됐건 이 가해자는 체포가 되어가지고 징역 6년을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살해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수 상해 혐의로만 선고를 했어요. 특수 상해 혐의로만. 6년. 그래서 징역 6년을 선고를 했는데 네. 검찰이 항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상해 목적이 아니고 더 큰 범죄로 처벌을 해야 되겠다. 지금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다행히 피해 여학생은 뭐 생명에는 지장은 없습니다만은 너무 다행이다. 아마 이때 일 때문에 오랜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학생의 그런 아픔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처벌받아야 될 사람은 정당한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될 거고 그렇게 판결이 되지 않을까 믿습니다. 부디 우리 여학생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히든아이. 장애가 있는 노인을 무차별하게 폭행하는 아나무인의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CCTV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CCTV로 잡힌 건데 지금 약간 장애가 있는 노인이 탑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남성이 따라 들어와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을 차는 거구의 남성.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엘리베이터 문을 걷어차요. 멈춰서? 승강기가 멈춰섰죠. 이게 그 충격으로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인이 당황하죠. 이 사람 혼자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래서 다급하게 이제 버튼을 눌러봐요.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작동을 멈춰버리는데 액정이 나갔습니다. 제발. 이제 여기서 노인은 급하게 비상벨을 눌러보지만 아무도 응답이 없나 봐요 지금. 너무 무서우실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가 점점 뭐가 다가오자 노인한테 푸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분인데
신고한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하죠. 신고를 합니다. 119에 전화로 이제 신고를 하는데 신고하는 사람을 보고 다시 폭행을 합니다. 전화기 또 잘 안 터질 텐데 저기. 네. 네. 이제는 뭐 전단지로 아니고 손으로. 아 너무 야비하다 진짜. 그 이후로도 폭행은 한참 동안 이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하늘 비상 버튼을 보다가. 누르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휴대전화를 뺏으려고까지 합니다. 갇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방어하거나 피할 수 있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때 마침 네. 구조대가 도착을 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노인이 엘리베이터에 갇혀있던 시간은 무려 한 30분. 출산 시각이 4시 34분이고 구조된 시간이 5시 2분입니다. 예, 이 장애가 있는 노인이 공포에 떨었는데 이제 구조대를 보자마자 다리가 좀 풀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그 옆에 사람 어떻게 하고 있지? 그러니까 뭐 이 안에 있었던 상황을 모르는 이제 구조대는 뭐 이제 두 사람 다 구출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고는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밝혀지는 이 남자의 충격적인 정체. 때문에 안 되죠. 저 남성에 대한 신고가 무려 이미 이전에 34건이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형사님 신고가 34번이나 되면 예. 왜 안 잡아가고 저렇게 활보하고 다닙니까? 일단 애초에 이제 이게 처음에는 경미범죄로 그러니까 단순 폭행이라든지 뭐 그 뭐랄까 난잡 같다고 그래야 되나? 난잡 같다고 그래야 되나? 언어적 폭력, 뭐 소란 모욕, 행위, 소란 이런 걸로 그렇게 아마. 경미하다 보니까 이게 처벌이 안 이루어졌을 거예요. 남성은 가벼운 범죄로 인해 계속해서 불구속 수사만 이루어졌었고 34번이라는 이력이 확인되니까 이건 사회 격리를 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아마 체포영장을 받고 아마 구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34번까지 가냐고. 왜 나한테 그래? 어떤 가해자가 한 사람이 유추가 되면 금방 바로 확인이 되지. 근데 각각의 여러 사람이 나눠져 있다 그러면 그게 이게 안 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형사 같은 경우는 이걸 영장을 한 번이라도 칠 거 아니야. 나 단 한 번의 그 이 신고라도. 단 한 번 가지고 어떻게 이 영장을 치나? 이거는 지금 그럼 법이 34번이라는 잘못된 거지. 결과를 법이. 놓고 하니까 그러는 거지. 실제 이런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어차피 약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이사 안 가고 내가 계속 사법 처리를 해가지고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오 했을 때 보복이 또 두려워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 이런 거는 그냥 영장을 쳐야 된다니까. 쳤잖아. 쳤어요. 가해자를 체포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가해자 체포 당시 영상. 죄송합니다. 자, 변호인 선임할 수 있으시고. 안 선임했겠어요. 아니, 안 선임했겠어요. 아니 지금 너무 당당해요. 네. 경량 뒤에. 아니 경량 뒤에. 아니 많이 갔다 왔네. 어머 리스트가 나오네요. 아파트 우편함도 6개나 때려 부시고 이전 피해자 찾아가서 또 폭행도 하고 저런 일이 있으니까 신고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해자가 특수협박, 폭행, 재물손괴 그리고 협박 한 10건의 범행을 인정받아가지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아 이게 더 열받아 지금. 그러니까 좀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아 진짜 열받아. 그리고 야 이게 이렇게 당당해도 되나? 솔직히 말해서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교도소 그냥 들어가서 편하게 밥 먹고 쉬려는 느낌인가? 너무 당당하니까. 진짜 이런 경우에 그 분노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형량이 너무 약하지 않나. 피해자들의 고통, 심리적인 고통에 비하면 너무 약하지 않나는 아쉬움이 있는데. 나오면 또 저럴 것 같은데.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 또한 패널들을 분노하게 만드는데 남자가 건장한데? 자, 보호사가 이제 남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가 여성분인데요. 지금 불이 꺼져 있는 상황입니다. 뭘 들고 있어. 네. 빗자루 같은 거. 남자가 너무 건장하다. 벌써 이미 남자는 화가 나 있어요. 환자를 빤히 쳐다보던 남자는 진짜 저럼 거의 미쳤나 봐 진짜. 진짜 역대급이다 이건 진짜. 그렇게 무차별적인 폭행의 시간이 끝나고 입원한 지 하루 만에 일어난 보호사의 폭행입니다. 뭔가 요양원에 내 손으로 직접 부모님을 이렇게 입원시킨다는 것 자체도 되게 자책을 많이 하잖아요, 자식들이. 예. 믿고 맡겨. 근데 뭐 스트레스가 많으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저분이랑 계속 어떤 트러블이 있었다 그래도 그나마 0.01%라도 조금이라도 이해할 만한데 처음 온 날이잖아요. 하루 만에 이번 하루 만에. 만약에 나의 어머니가 저런 폭행을 당했다라는 생각하면
오, 이거는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저는 예, 그냥은 못 넘어가요. 저도요. 저는 이거는 뭐 직장 일과 또 육아로 고심 끝에 이제 어머니가 지적 장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시켜드린 건데요. 딸이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으로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보호사의 다리를 물었다. 언제 어디에? 병원 측은 말도 안 되는 말들로 딸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병원을 찾아갑니다. 갑자기 병원의 원무과장이 말을 좀 달리합니다. CCTV를 보니까 보호사가 어머니를 폭행한 것 같다. 그래서 보호사에게 사직서를 받았다. 예, 그러니까 얘기가 좀 달라진 거죠. 일단 보호사는 이제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왜 불구속이에요? 이제 구속 불구속은요, 사실 이제 죄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속을 시키고 재판을 하느냐, 불구속 상태 재판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구속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아마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검찰이 병원 측이 보호사에게 인권 교육을 이미 제공을 했고 CCTV 설치해서 보호사를 감시했다, 이런 이유로 병원에는 혐의가 없다. 그리고 그 보호사는 보호사의 말도 안 되는 진술을 진술을 들어보면 내려놓았죠. 병원 일이 힘들어서 때렸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럼 왜 화풀이를 거기 장난하나. 해요? 폭행을 당하고 다시 그 병실 안으로 들어와서 문이 딱 닫히면서 껌껌해졌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화를 부르는 방화 사건입니다. 응급실입니다. 한 남성이 들어와요. 제지하는데 그냥 들어. 저 사람 지금 뭐 막 흘리고 있는 거 보이죠? 그죠? 휘발유 아니야? 네. 그리고 남성이 들어온 뒤 잠시 후 뭐 흘리고 있는 게 저게 지금 어떡해. 그리고 불을 붙여요. 미쳤나봐. 자기한테도. 저 사람 몸에도 불이 붙었는데? 저기 응급실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오면서 휘발유를 부었기 때문에 복도까지 다 이제 불이 붙었어요. 응급 환자들 나갈 수도 없는데. 예, 우리 저 간호사분들이 이제 대피를 시킵니다. 의사분들과 함께. 일단은 화재를 1분 만에 바로 진압을 해요. 이 남성이 응급실에 불을 지른 이유는 제초제를 마시고 쓰러진 아내를 데리고 응급실로 온 상황이었습니다. 의료진이 아내의 손발을 묶고 진료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고 치료가 좀 지체된다 너무. 예,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술에 취해서 불을 내고 소란을 피운 겁니다. 심지어 이 남자는 본인의 몸에도 화상을 입었는데 예, 이 병원에서 또 치료받았어요. 예, 이 병원에서 또 치료받았어요. 네. 저 의사분들은 일단 한꺼번에 이제 밖으로 대피를 하셨어야 하는 그런 응급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11시간 동안 응급실 내 진료 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중단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해서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와, 이건 살인 미수인데, 그러니까요. 방화 살인 미수인데. 응급실에서. 자, 이 여성을 좀 관심 있게. 예, 차를 한번 슥슥 한번 보죠. 너무 평범해 보이는데. 예. 주변을 둘러보더니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왜 숙여? 어디가? 이쪽으로 붙어요. 가방에서 뭘 꺼냅니다. 밑에다 그리고 뭐 자세를 넣는 것 낮춰가지고 같아. 밑에다 뭐 넣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안 보이죠? 바로 그때 자, 그런데 여기 저 앞에 안에 넣는다. 예, 차량 속으로 뭘 넣어요. 반대쪽 차 쪽으로 도망갑니다. 잠시 후에 터지지 않을까? 불이. 어머. 그리고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머. 점점 더 불길이 세지고 예, 차에서 이제 불이 났죠. 앞에 불 지르는 거는 해본 사람이야. 불길은 점점 더 거세지기 시작하고 주민이 이제 이걸 보고 이제 나와서 어머 너무 용감하시다. 소화기로 예, 급히 이제 불을 진화를 하긴 하는데 잘 안 꺼져요. 이러면 이제 차량이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옆에 주택가잖아요. 아이고 앞에 차 어머. 네. 연락을 받으셨나 보다. 그래도 많이 탔을 건데. 어떡해. 폭발했어. 네. 그리고 얼마 후 소방관이 출동해 진화에 성공하지만 자, 그리고 이제 며칠 후입니다. 방화 현장 인근에 여성이 한 분 또 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차에 예, 뭐 반짝반짝 합니다. 또 저래. 예, 또 불을 내는 거예요. 심지어 이번엔 순서대로 모든 차량의 방화를 시도하는데 제일 처음에 불을 붙였던 차부터 이제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지금 차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불이 날 수 있는데 결국 차량들은 폭발하고 말죠. 모두 9대의 차량을 연쇄 방화합니다. 연쇄적으로 폭발 사고가 있었던
아니 근데 차 저기 본네트에 뭘 하는 거예요? 뭘 넣는 거죠? 그 안에 이제 불쏘시개처럼 기름 묻은 뭘 넣는 그렇죠. 인화성이 있는 물질인 것 같고요. 이유가 있죠. 도대체 왜 저럴까? 네. 저렇게 해서 자기가 얻는 이익이 없잖아요. 정당방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술 취한 남성들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한 편의점 점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입니다. 그 점주가 노란 옷 입으신 분이에요. 자, 지금 두 남성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오, 막 못 들어요. 네. 아, 근데 술 많이 취하셨네. 이어지는 남성의 충격적인 행동. 와, 근데 갑자기 흉기, 가위를 들고 와서 와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저건 자세가 작정하고 찔렀는데. 가해자는 남성을 계속 위협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로 네. 해야죠. 편의점 점주는 다시 한번 발길질로 흉기를 빼앗는데 그리고 이제 제압한 이후에 흉기를 빼앗습니다. 자, 상황은 이렇게 종료돼요. 입구에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다른 데서 술을 먹고 와가지고 2시간, 3시간을 자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니까 절대 안 일어나는 거예요. 2번, 3번 찌르려는데도 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가와가지고 발로 찬 건데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없었던 일로 하자. 그러면은 나 꼬맹값 50이랑 진단서비 30만 원이라도 내놔라. 제가 피해자일 줄 알았는데 한 달 뒤에 쌍방폭행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점주를 찌른 남성. 가위가 이 중대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흉기라고 봐서 특수상해죄를 적용해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편의점 점주 점주는? 같은 경우는 예. 폭행죄가 적용될 뻔했지만 네, 결과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전하고 달라진 것이 결국 이제 CCTV나 또는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매체들 그다음에 이제 사실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언제든지 내가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들 때문에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제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진짜 그야말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다 이런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히든아이.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뭐야? 예. 여자분. 자, 뭐 가정주부가 들어옵니다. 이게 집주인이신데? 예. 집에 들어온 한 여성은 본인 집인 듯 이곳저곳을 살피기 시작하는데 손에 뭐 챙긴 것 같은데요? 들어오자마자 뭐 화장대를 좀 열어보시고, 예, 저기 옷방인 것 같기도 하고. 자연스러워요, 그죠? 예. 그리고 잠시 후 과자 같은 건데요? 어머, 저거 가져가는 거예요? 야, 이 CCTV 있는지 모르는구나. 한참 거실을 서성이다가 아이고, 카메라 바로 앞에 있는데. 홈캠은 못 보셨나 봐요. 뭐 이렇게 둘러보시고 그냥 나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면서 나갑니다. 저기 단선대. 예, 두릅은 나갑니다. 예, 불을 끄고 나갔어요. 본인 집인 듯 이곳저곳을 누비던 사람의 정체는 이제 세를 준 건물 주인입니다. 아니 왜 근데 자기 진짜. 집인 것처럼 저렇게 2023년 7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혼자 사는 남성의 집에서 진짜야? 발생한 사건인데요. 사시는 분이 2달 동안 집을 비울 일이 있어가지고 집 거실에 홈캠을 설치를 했는데 그 홈캠에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홈캠 많이 그러니까 저렇게 뭔가 되게 여유로우시구나. 집에 없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그분이 2달을 비우기 때문에 썩을까 봐 과자나 음료수, 걱정하셨나? 그러니까 유통기한 어차피 지날 텐데 이거 내가 채워줘야지 이러면서 세입자는 영상을 보자마자 건물주에게 전화를 거는데 실제 통화 내용입니다. 내가 그냥 말도 안 하고 문 열고 들어가는 거는 진짜 미안한데 와서 검침하고 담배 냄새도 안 나고 너무 깨끗해서 내가 한번 둘러봤어요. 오해하지 말고 기분 아니, 나쁠 수도 있는데. 저희 화장대 서랍 여셨죠? 에? 뭔 소리야. 내가 시끄러 문은 열어봤어. 내가 화장대 문은 뭐하러 열어봐. 어머 거짓말을 저렇게. 그거 뭐 가져갈 게 뭐가 있냐. 아유 좀. 건물주는 자신의 행동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시작하고 바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요. 아이고 내 참 환장하겠네. 이야, 이게 무슨 생각으로 들어온 걸까 진짜. 전화 통화 내용 중에 불필요하게 길게 얘기를 하잖아요. 안 봤어 하고 얘기하면 될 텐데 싱크대는 열어봐서라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 화장대 서랍 여셨죠? 에?
뭔 소리야. 내가 시끄럽게 문은 열어봤어. 하지만 건물주의 만행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죠. 아까 통화하는 내용을 들려드렸잖아요. 네. 그 통화한 다음 날 또 한 번 홈캠 알람이 울립니다. 왜요? 왜? 세입자가 놀랍니다. 병적이다. 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다음 날. 어머,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진짜. 다시 한번 세입자의 집에 들어간 건물주. 왜? 갖다 놔요? 옷이 있어요. 옷이 한 손에. 가져갔어요. 옷을 갖다 놓나? 방에 옷을 두고 나와요. 어머. 근데 이번엔 불도 안 켜고 들락날락합니다. 뭐 하는 짓이죠? 이 새벽에 또 들어가서 가져다 놓은 그 옷은 뭐죠? 옷 가져가고 아이스크림 가져가고 다시 가져다 놓은 모든 장면 다 찍혔고요. 아구, 사실 이리저리 돌아보다 아이스크림을 제가 갖고 왔어요. 미안하고 남사스럽기도 하고, 아우, 마음이 도대체 불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갖다 놓은 거예요. 충분히 맘 상하게 했으니 이달 방세를 받지 않는 걸로 내가 그럼 하면 안 되겠어요? 내가 미쳤었나 봐요. 건물주를 신고를 했죠. 신고를 해서 지금 네. 주거 침입, 그다음에 절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이 세 가지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어요. 그러면 실형은 감옥은 아니네요.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는 집행을 유예하는데 1년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안 하겠죠. 뭐 1년 조심하겠지. 할 것 같아. 하게 되면 강박, 자기가 의지로 그걸 중단하지 못하는 그런 충동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이러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무단 주거 침입은 주위에서 꽤나 볼 수 있는 범죄인데 그런 이 무단 주거 침입 같은 범죄를 좀 예방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내 개인 정보를 어떻게든 수집을 해서 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우리 SNS도 보면요,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디에 가 있고, 그 시간에 나는 집에 없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알려주는 개인 정보의 노출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사건. 비틀비틀하죠. 취했어요. 돌멩이 하나 주웠죠. 크기가 상당합니다. 벽돌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갑자기 주차단 차량에 가더니 그러면서 잠기니까 그냥 떠납니다. 돌을 든 남자는 이곳저곳을 배회하더니 아주 위험천만한데 여기서 도로가에 있는 한 남성에게 이름도 모르는 남성에게 돌로 가격한 가해자. 자, 지금 저 돌멩이 어디로 튀었는지 보이시죠? 저기 저 남자분 얼굴을 맞고 저까지 튕겨나간 거예요. 네. 잡아야 되는데 저 빨리. 그리고 아까 그 차량에 또 다시 가요. 네. 그리고 차량 탈취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중앙 물리대를 넘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였어도 저렇게 오면은 쓰러져요. 당연하죠. 제가 체격이 있어도 네. 저렇게 무방비면 그냥 쓰러져요. 재판이 열렸는데 여러분이 또 분노하실 것 같아요. 범행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 주어졌는데 초범, 범죄 전력이 없었고 그때 권 교수 얘기처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성 질환이 있었다는 점, 그래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물 변별 능력이 매우 떨어지고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재판부가 인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습니다. 이 피해자의 합의를 또 참고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내렸습니다. 분노 조절을 잘 못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어느 한 아파트 입구. 그 방문자 확인을 하는 상황인데 지금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던 말도 내 맘에 안 꺼져. 경찰이가 불러. 기다리라면 기다려야 돼. 네가 교통순경이야 뭐야? 그러니까 기다리시라고. 기다리던 말도 내 맘에 안 꺼져. 경찰이가 불러. 이야, 참. 꺼져. 어머. 내 맘에 아줌마. 너무 심하다. 화가 몇 등 가시냐고 느껴져요. 그러는데. 손가락 치워. 잘리기 전에 치워. 아니 아줌마.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눈깔도. 신경 안 써. 운전자 여성은 쉴 새 없이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고 놈을 잡으는데 재수없게 어머, 인신공격을 이렇게. 네 할아버지 꺼지라고. 너랑 얘기 안 한다고 경찰 불렀잖아. 기다리세요. 너 공무원 출신이야? 공무원사 나가서 따고 왔어 여기? 왜요? 하는 짓거리가 그래서 꺼져라. 기다리세요. 기다리다 말자. 내 맘이라고 꺼지라고. 내가 가만히 계시라. 꺼지라고.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지지기 벌리지 마. 꺼져. 경찰 불렀다고 경찰하고 얘기했잖아. 꺼져. 꺼지라고. 말하지 마. 오. 야, 일방통행이네 완전히. 꺼져. 기다리세요. 꺼져.
어머머머머 폭행까지. 심지어 경찰 출동 후에도 난동은 계속 경비원 아저씨가 보세요. 경비원 아저씨 저기 보이시죠? 40분 동안. 경비원 아저씨가 쓰러집니다. 그래서 구급차에 실려 이제 가셨는데 아 그럼. 네, 경찰과 법원 쪽에서는 저 차문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해서 특수 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여성의 데서도 좀 이러한 덜했을 행동은 것 처음이 같은데. 아니었고 2020년 특수 폭행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21년에 업무 방해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구속해야 될 것 같죠. 네. 예, 그런데 저 가해자 운전자가 처벌을 눈앞에 두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경비원분과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주셨고 손해에 대해서 자기가 배상을 했어요. 운전자가. 그래서 결국 벌금 1,000만 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건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범죄인 소매치기. 와 요즘도요? 도착이 됐습니다. 범행 순간부터 추적, 검거, 연행까지 이 모든 과정을 히든아이가 최초로 단독 공개합니다. 2024년 4월 서울역. 이용하니까 자 일단 저 사람이 저 남자 그리고 쓱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한 여성을 집요하게 여기 저 코트 입으신 분 있죠? 갈색 코트. 자 그리고 순식간에 따라가죠. 어머 어디를? 가방을. 여기서 가방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저렇게 자연스럽게. 네. 근데 보세요. 느낌을 딱 봤어요. 여성이. 근데 이 사람이 돈은 가져가던 범인이 저로 갔어. 범인은 능숙하게 다른 곳으로 손짓을 하고 진짜. 내가 왔어. 저기로 갔대요. 왜 따라가는데? 그 피해자와 함께 범인 또 추격하는 거예요 지금. 범인이 범인을 추격합니다. 심지어 범인은 피해자에게 전화까지 거는데 여보세요? 그 지원이 잊어먹으시죠? 네. 아까 제가 잡으라는 그 저긴데. 아 그분이세요? 아 네. 저 지금 여기 도난 신고하고 경찰서 여기 여기 뭐지? 여기 와 있거든요. 네. 열차 타고 갔는데 못 잡았어요. 그래 갔는데 돈만 그대로 지갑만 놓고 갔어요. 돈 그대로 있고 다. 모르겠어. 돈은 무슨 말이에요? 얼마 있고 5만 원짜리 있고. 네, 5만 원짜리 3개 하고 뭐 이렇게 돈이 그대로 다 있다고. 제발 자린 연구실에 맡겨주시면 제가 찾으러 가면 될 거예요. 제가 지금 바로는 못 움직일 것 같아서. 예, 남영역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영무원실로 오세요. 지금. 아, 제가 이거 진술서 쓰고 가야 돼가지고. 예. 아니, 분산시키려고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따로 연락드릴게요. 아유, 가보려고 그랬는데 못 잡아서. 뭐 사람들이 또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제가 무서워서 좀 죄송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선량한 목격자로 변신해가지고 남영역 영무원실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자 그리고 여기 앞에 지금 검은 옷 그분 따라갑니다 지금. 아직도 저거. 저분을 따라가요. 자 여기 요 장면 벌써 지갑 나왔어요. 자 주변 사람은 뭐 아무도 눈치를 못 챘고. 내렸다. 자 지하철은 내리죠.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얼마 후에요? 지나지 네. 않아 자 이제 여기서 잡습니다. 꼬리가 길었더니 네. 밟혔네요. CCTV를 확인해서 면밀히 확인한 후에 범인을 측정해서 잡았습니다. 절도 혐의로 첩병장 집행하겠습니다. 변호인은 선임할 수 있고 부장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연기하는 거 봐. 소름. 길거리에서 이 범인을 잡고 가택수색 들어갑니다. 영장 챙겨줘. 네. 없었다라고 또 우기려고. 나중에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보니까 챙겨 보니까 여기에 막 다 나오겠다. 경찰에게 잡혔지만 그의 뻔뻔한 행동들은 계속되고 이거 뭐라고? 아니 가서 입어. 더운데 뭘 입어? 입은다니까요. 이거만 이렇게 앉아있을 때 이거 풀어줘요. 앉아있어. 자꾸 풀어달라 그래, 왜 자꾸. 가서 해줄게요. 이거 차에서 무슨 물건 되잖아. 순간 이용해서 도주하려고. 뭐야. 담배를 저 와중에 피려고요. 저 안에서 실내에서 막. 어머. 배텀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없나. 자 무전을 치면서 경찰관이 급히 달려오죠. 저 차 흰 차. 자 이 차의 정체. 도난 신고가 된 수배 차량입니다. 빠른 속도로 도망가는 흰색 차량. 자 경찰차를 피해가면서 무려 8대가 출동을 했고요. 저 흰색 차 경찰차 계속 설하고 지금 욕을 하는데 무시하면서 역주행합니다. 시속 120km. 120km로 역주행. 한편에 지금 차량들이 안 오길 망정이죠. 신호위반까지 하며 위험한 운전을 계속하는 절도 차량. 하지만 범인의 정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 애기들이에요? 애기들이요? 차 안에는 차량 절도범들은 중학생들입니다. 중학생들입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 5명이었고요.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절도죄, 자동차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까지. 사람 쳤으면 어떡할 뻔했냐고요. 미쳤나 봐, 진짜. 만 14살인 일부 학생들만 송치가 됐고 만 13살은 촉법 소년에 해당되어서 형사처벌을 면한 사건이었습니다. 진짜 이거는 그냥 겁이 없다가 아니라 겁대가리를 상실했다. 뭘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아니, 전화하면 다 알죠, 사실. 그죠? 네. 13살, 4살은 알 거 다 아는데. 몇 살 이상, 몇 살 이하입니까? 10살부터 14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다 알만한 나이인데. 진짜 뭐 무지에 의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죠. 예,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촉법 소년의 범죄 현장을 포착을 했는데요. 자, 이번엔 어떤 사건인지 한번 또 보실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촉법 소년 범죄. 자, 지금 저 한 학생 보이죠? 여자친구의 선물을 고르러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저런 거 막 둘러보고 있는데 아주 신중하게 고르는 모습이에요. 그 여성 직원분이 도움을 줘요. 이런 건 어떠냐. 옆에 있는 여성분들도 막 도와주려고 그래요. 귀여워 보이는 학생 때문에 아름다운 장면들이 연출되지만 돋보기로 볼 수 있을까요? 돋보기로 볼 수 있을까요? 사장님을 물건을 보다가 자, 학생이 도망갑니다. 자, 도망가죠. 그랬더니 사장님 따라갑니다. 자, 쫓아가는 사장님. 그럼 자, 안에 손님 있잖아. 근데 가게가 비었죠. 같이 있던 여자 손님들 당황하는데 갑자기 목걸이를 집었어요. 야, 이것도 뭐야? 여자 손님들도 뭘 집어갑니다. 걱정한 듯이 보다가 이 사람도 쓱. 다 일행이에요? 이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까 쓱. 야, 두 여학생은 아무 지지 없이 나갑니다. 뭐야 이거 다 일행이에요? 사실 이들의 정체는 모두가 공범이었고 자, 보세요. 시간을 되돌려 봅니다. 자, 이 남학생은 금은방 뒤에서 40분 전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금은방으로 이제 들어가지요. 한 여자는 먼저 들어와 있어. 저 사람도 공범인데. 이미. 예. 치밀하네. 세 사람의 수법을 보면 계속해서 물건을 밖으로 꺼내게 유도합니다. 물건이 많이 쌓여지는 걸 확인한 후에 귀금속이 상당히 많이 쌓이니까 이제 툭툭 치면서 작전 개시. 시도를 주고받죠. 아내 사장님은 저쪽에서 유도를 하고 있고 남자 사장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렇게 둘 다 나갑니다. 순간 너무 놀래니까. 자, 이때 절도해 간 귀금속이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더 놀라운 건 검은색 옷은 남학생은 범행 전날에 그 이륜차를 훔쳐가지고 경찰에 잡혔다가 촉법 소년이라는 이유로 풀려난 전적이 있습니다. 촉법이면은 아예 아무 죄가 없이 그냥 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형사처벌은 안 받고요. 만 14세 미만일 경우에 보호 처분을 받죠. 소년원에 갈 수도 있고 보호 관찰 명령을 받을 수도 있고 수강 명령, 뭐 감호 치료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촉법 소년의 범죄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고 호텔로 또 어떻게 들어갔어요? 중학생인데. 오. 보여요? 오, 신봐 학생이. 와, 나쁜 건 다 하네. 때리고 싶어요. 때려봐요. 야, 일로 와봐라. 때려봐요. 아, 되겠다. 때려봐요. 죽여봐요. 경찰서 제길 좀 저렇게 경찰서 가서 찍었나 봐요. 우선 이제 실탄이 등장합니다. 경찰관들이 총을 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우리나라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자, 실제 상황입니다. 보시죠. 자, 모두가 잠든 밤에 한 차량을 둘러싼 수많은 경찰차들. 자, 한밤중에 시내에서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총격전. 자, 그리고 권총으로 유리창을 깨고 있죠. 이게 왜 이런 상황까지 발생한 걸까요?
조수석에 탄 아내하고 남편이 주차 차단기를 막 들이받으면서 폭력적인 행동으로 커지고요. 그 모습을 본 시민이 야, 저거 음주운전인 것 같다라고 신고를 해요. 그래서 그 차량을 지금 경찰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겁이 없어, 겁이. 근데 멈추지 않고 흰색 SUV 차량이 계속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경찰이 계속 쫓아오자 심지어 저 사람 있는데. 관공서에 차단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저러면 멈출 법한데. 네, 그래서 경찰관이 설 줄 알고 문을 열려고 했는데 차량은 다시 도망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뭐 주차를 해서 설 줄 알았는데 주차를 한 것 같아요. 네, 관공서 안에서 주차해서 순순히 나올 줄 알았는데 순찰차가 정면에서 막아서니까 네, 밀어붙입니다 그냥. 차 몇 대가 지금 달리야 자, 이제 다시 가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타이어에 실탄을 사격합니다. 저기 총 쏘는데도 그냥 신경 안 쓰네. 네. 타이어 쏘다가 실탄 치면 저거 위험한데. 그러니까 바퀴가 터졌는데도 계속해서 저항을 해요. 차량은 굉음을 내며 경찰차를 들이받기 시작하는데 겁이 없어요, 이게. 네. 자, 그리고 이제 테이저건이 등장을 하죠. 여기서 자, 범인이 체포가 되는 과정입니다. 경찰들의 노력 끝에 끝내 범인은 잡히게 되죠. 온 동네 지금. 다행이다. 부상자는 없으셔서 아니, 다행이다. 온 동네가 지금 다 지금, 아수로 다니잖아. 네. 상황이 끝나고 나서 파손된 차량의 모습입니다. 경찰 차량 석 대, 일반 차량 7대가 함께 파손이 됐습니다. 이렇게 남편 A 씨는 환각 상태에서 무려 11km를 질주를 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경찰차 3대, 민간 차량 7대 모두 8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괴를 입히고 잡혔습니다. 과연 재판 결과는 2016년 4월 10일 출소한 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누범 기간 중이었고요. 이 누범 기간 중에 을 퇴학한 후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 결국 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이런 내용이 판결문에 담겨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6년 그리고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치료 프로그램 이슈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만 다만 불안한데. 다만 제 남편 A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고 당시 물적 피해에 대해서 일부 피해 회복을 했고, 성과가 없었다는 점, 징역 4년 6개월로 감형이 이루어져요. 그걸 왜 감경을 해주는 거야? 내가 안 했어요. 사회봉사가 너무 적어요. 한 1600시간 이렇게는 해야지. 80시간은 그럼 며칠이면 해요. 그리고 다음 히든아이 주제는 무차별 흉기 난동과 관련된 그런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습니다. 2024년 4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자, 이제 문이 열리는데요. 한 주민이 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앞에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려고 하는 남성. 문을 닫긴 닫았는데 다행이다. 주민이 이제 뭐 내릴 수가 없죠, 지금 상황이. 네. 경찰에 출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경찰들이 그 같은 층에서 이제 내릴 준비를 하고 방검복, 테이저건, 자, 문이 열리고 여기서 경찰들에게도 방망이로 위협합니다. 얼마나 놀랬을까? 네. 엄청 놀랬을 거야. 그런 일이 있네. 경찰들에게도 방망이로 위협합니다. 순간 내려놓으세요. 자, 그리고 테이저건으로 신속하게 진압이 되긴 했어요. 그래야죠. 자, 근데 이 상황을 보세요. 옆집 사람은 뭔 죄야? 아,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 이 남성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저게 왜 불구속 입건인 거야? 나한테 물어보지 마. 아니, 써져 있는데 도대체 왜 저런 거예요? 예. 아니 정말 이런 거 진짜 이렇게 짜증나요. 진술했습니다. 아니 술 좀 먹고 이어지는 다음 사건. 저기 한 사람 보이죠? 뭔가를 집어 들어가지고 그냥 집으로 던져요. 공구 같은 걸 던지는 모양이에요.
자, 우리 갑자기 또 긴 막대를 들고 철근. 요 집 근처에서 아주 수십 분 동안 난동을 부립니다. 술 먹었나? 잠시 후에 보세요. 이 사람 갑자기 갑자기 차량에 돌을 집어던지는 남성. 자기가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돌덩이를 던졌습니다. 어우, 저 끔찍해. 이러한 범인의 행동들은 처음이 아니었고 이젤을 휘두르고 발로 밟아서 14만 원 상당의 이젤 7개 손괴, 벽돌로 차량의 창문과 사이드 미러를 내리셔서 깨뜨린 적도 있고요. 날짜가 비슷비슷하게 있습니다. 아니, 저 드릴.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폭행. 4월 29일에는 2번.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이 재질이 나쁘다라고 판단은 했으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유로 1년 8개월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무차별 흉기 난동 이러면 망치, 회칼, 톱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물건이 흉기가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예. 밤에 9시 40분쯤. 어머. 예. 머리를 막 가격하는 거. 어머. 자, 손에 들고 있는 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어머. 저래. 어머, 계속 때려요. 더러우니까. 술에 취한 여성이 침을 뱉었는데 60대 남성의 얼굴에 침이 튀었고 두 사람이 이것 때문에 시비가 붙습니다. 도주를 하려는 걸 막기 위해서 남성이 여성의 가방을 잡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성이 남성의 머리를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가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몇 개월 전 동종전과가 있던 여성. 재판 과정 중에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 따돌림을 당해서 후유증이 간호사 일을 했는데 이 노인들한테 내가 혐오가 생기기 시작했다. 나름대로 나도 후회하고 있다라면서 이제 선처를 호소했는데 결국은 이제 특수상해죄 등으로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건은 어마무시한 흉기인 칼을 이용한 범죄. 식당으로 갔는데요. 저 지금 저쪽에 동그라미 안에. 아, 경찰이시구나. 상단봉이시구나. 자, 우리 봉 엄청 이거 3단봉이 아니고 이건 이제 약간 이제 저런 게 장봉이에요, 장봉. 근데 용감하시다, 진짜. 근데 잘 보세요. 진압하는 과정을 좀 보세요. 지금 손을 맞춰서 칼 떨어뜨리려고. 네. 손을 맞추려고 한 게 아니고요. 몰아가는 거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경찰들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적한 곳으로 범인을 몰고 근데 떨어졌다. 떨어뜨렸다기보다 이 사람이 그냥 버렸어. 그래서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야, 이 경찰관분들 진짜. 이 남성이 한밤중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는 호감을 표시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와. 근데 이게 3단봉 말고 장봉이라고 또 무기가 처음 있는 봐요. 거예요? 기동대 시위 진압할 때 뭐 쇠파이프라든지 강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휘두를 때 이제 방어용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지구대 파출소에서도 저렇게 이제 그 보관하고 있다가 현장에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저거 회칼은 그냥 진짜 완전 칼이고 흉기잖아요. 이번에는 왜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않고 그 장봉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회칼을 들었으면 경찰 현장 대응 매뉴얼에 보면 최상위 단계인 치명적 공격에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유씨 말대로 권총을 사용해서 제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출동했던 경찰관이 그 밑에 단계인 4단계의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않고도 소지하고 있던 장봉으로 이렇게 제압하겠다고 판단이 섰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 겁을 먹고 칼을 버려서 체포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찰관님이 판단을 빨리 잘 하셨네요. 경찰들의 피의자 진압 모습이잖아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못하고 좀 조심스럽게만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흉기를 든 남성이 다가오자 뒷걸음질 치던 경찰이 맨손으로 제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지금 현장 경찰관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라고 저는 이제 그 선배 전직 경찰관 입장에서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과거의 경험을 비춰보면 적극적으로 피의자를 검거하고 진압하고
했다가 결과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자기가 부상을 입거나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해당 경찰관을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고 그러면 해당되는 경찰관은 감찰 조사 받고 그럼 직무는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긴 기간 동안 긴장해야 되고 또 주변 다른 경찰관들이 그걸 보면서 학습 효과가 일어나잖아요.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근데 그러다가 또 피의자의 인권 생각하고 부상이 있지 않도록 하고 정중하게 하면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경찰 너무 약해 왜 저래?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시고 또 소극적이라고. 어쩌란 말이냐라는 게 이제 일선 경찰관들의 좀 하소연이죠. 그리고 히든아이의 다음 주제 바로 음주운전. 영상으로 포착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역주행 차량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자, 멈추세요 했는데 슬슬 조금씩 가더니 무시하고 도망갑니다. 자, 경찰이 쫓아갑니다. 자, 그런데 경찰이 앞을 막았죠. 재빨리 가서 앞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자, 이제 신고 차량으로 달려갑니다. 자, 실시간이 실제 상황입니다. 문 여세요, 빨리. 창문 여세요. 깹니다. 문 여시라고요. 문 여세요, 빨리. 문 여세요, 빨리. 문 열어. 하지만 운전자는 문을 열지 않고 핸들 돌렸다. 또 도망가. 자, 갑자기 도주합니다. 빨간불에 멈췄네. 앞에 차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앞에 있는 차량한테 가서 부탁을 해요. 앞차에게. 차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뒤에 사람 잡아야 되니까. 창문 열어라, 깬다. 운전자는 여전히 묵묵부답. 문 개방합니다. 강제 개방합니다. 문 여세요, 빨리. 이제 3단봉을 꺼내서 신고 차량의 창문을 깨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런데도 안 열어요? 네, 조수석을 통해서 문을 열었고 운전자를 체포했습니다. 체포 후 음주 측정을 진행하자 세게. 술을 마시고 역주행을 한 운전자. 들어가면 됩니다. 운전자 혐의로 중형을 체포합니다. 변호사님 할 수 있고 변명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체포 후 지구대로 연행했지만 측정을 하려고 했지만 또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혹시 운전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네,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 운전 자체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역주행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도로교통상의 큰 위험 초래했고요. 또 공무수행의 지장도 초래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가중처벌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1년 6개월. 그런데 집행유예 3년. 왜 또? 진짜 왜요? 네, 거기다 보호관찰 2년,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음주운전도 모자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범인. 두 남녀가 주차장에 내려와서 휘청휘청합니다. 남성이 운전석에 앉고 여성이 보조석에 앉았습니다. 딱 봐도 위험천만한 운전들이 계속되고 이 커브길이죠. 다 써.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못 도는 경우가 쉽지 않은데. 어이구. 차가. 좌우로 왔다 갔다 보이죠. 뭐 한눈에도 알 수 있습니다. 겨우겨우 주차장을 빠져나왔지만 자, 그리고 보세요. 여기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빠른 속도로 도로를 달려가다가 급기야. 건물로 돌진합니다. 건물로 돌진합니다. 대낮에 사람 있었어봐요. 네. 다행히 유동인구가 적은 새벽 5시에 발생한 사고라 인명피해는 없었고 운전했던 사람의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 해당 남성은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자, 그런데 CCTV를 통해서 추가로 발견된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이 사고 난 차량을 이렇게 좀 둘러보던 중에 운전석에 여성 운동화가 있었답니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인근 CCTV를 전부 확인한 결과 사고가 났죠? 네. 이걸 돌려봅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자, 두 남녀가 술을 마시고 있는 시간 새벽 3시. 비틀대다가 남성이 운전석에 앉고 여성이 보조석에 앉았습니다. 술에 취한 남자가 뭐 급정거를 반복하면서 이제 나가려고 지상으로 올라가려고 지하철을 빠져나갑니다. 저 차는 렌터카입니다. 심지어 자기 차도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5시 30분쯤입니다. 도로에 그냥 섰어요. 도로 한복판에서 차를 세운 뒤 두 사람이 내리고 근데 이제 뭐 한동안 얘기를 나눠요.
여자가 운전자석으로 갑니다. 운전석에 여자가 타고 남자가 조수석에 탑니다. 서로 만취한 사람끼리. 예, 운전석에 여자가 타고 남자가 조수석에 탑니다. 얼마 안 돼서 40분의 자리를 바꿨고 45분에 찍힌 화면입니다. 5분이 지나서 결국 이렇게 됩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은 왜 이런 행동들을 했을까요? 남자가 이제 술이 취해서 힘들었겠죠. 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쉬려고 내렸는데 운전 연습을 좀 나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자주 했나 봐요. 그 술 취한 와중에 그게 생각이 네, 났어요. 그래서 사고가 난 거예요. 야. 근데 이제 또 그 와중에 렌터카 보험이 지금 내 앞으로 들어있는데 이거 보험 처리 안 되겠는데 얘가 운전했다 그러면 자기가 운전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야. 근데 이게 음주운전하면 보험이 아예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보험 처리가 안 돼요.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 단지 조금이라도 돈을 아껴볼까, 보험 처리를 해볼까라는 생각에 더 가중처벌을 받는 짓을 한 거죠. 자, 저희가 음주운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음주운전 말고도 예전부터 사회적인 핫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범죄가 또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저 모텔 카운터 앞입니다. 한 남성이 숙박업소로 들어오더니 한 달 숙박할 건데 방 3개 주세요. 계좌이체 되죠? 물어봅니다. 회사에서 입금해 줄 겁니다. 지금 여기 저 모텔 잡았는데 수도 잡았는데 대표님 입금 좀 부탁드려요. 그랬더니 이제 숙박업 사장님이 계좌번호를 적어주죠. 회사랑 다시 통화합니다. 계좌번호 어디 은행? 자, 보내주세요. 방금 입금했대요. 안 들어왔는데? 정말요? 잠시만 줘보실래요? 그리고 남성이 사장님의 휴대폰을 확인하자 저 입금 됐는데요. 확인이 됩니다. 입금 문자를 사장님한테 알려주는 남자. 저 입금 됐는데요. 자, 입금 확인 후에 열쇠를 받은 남성. 일단은 화면 여기까지 보여드립니다. 저 남자는 어떤 사기 행각을 했을까요? 입금이 써져 있고 네. 그 다음에 원이 써져 있는데 여기는 입금, 그다음에 건설, 그다음에 액수가 써져 있잖아요. 문자 자체가 문제라니까 문자 자체가. 네. 크게 보세요, 크게. 출연진들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는데 누가 봐도 명백히 지금 저거는 가짜 문자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진짜요? 네. 나무만 보려 하지 마시고 숲을 좀 보세요. 나무랑 숲이 없는데 어디를 보라는 거죠? 진짜 그런 거 안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400만 원 들어왔으니까 잔액도 많네. 내가 받은 거랑 보낸 거랑 색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위에 거는 받은 거고 아래 거는 내가 보낸 거네. 문자가 3시 11분에 보내졌는데 입금은 15분이라고 지금 써 있으니까 미래의 일이 문자로 찍혀온 거예요, 지금. 아니 이렇게 똑똑하신 젊은 분들이 못 마실 정도니 어르신분들께서 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저거 문제를 아시겠어요. 그들은 스마트폰을 어려워하는 60대 이상들을 상대로 총 1억 7,600만 원이라는 피해액을 발생시켰죠. 회사에서 원래 보내야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입금됐습니다. 차액은 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12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네,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여관에 투숙하고 있었던 피의자를 7일 만에 검거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기 사건은 아주 고전적인 사기 수법.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흥호수소 안에서 지금 전화기로 결제를 시도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핸드폰 주인이 약간 취해 있습니다. 계좌번호 제가 찍어드릴게요. 100만 원. 이체를. 손님한테 결제 빨리 해달라고. 뭔지 알겠다. 정말요? 네. 뭔가 좀 이상한데. 이게 지금 모바일 뱅크를 통해서 만취한 손님한테 결제를 요구해요. 취해 있는데도 뭔가 이상한데 이러면서 이체를 제대로 못해요. 100만 원 이체를. 영어 또 눌러. 가격표도 확인 안 하고 지금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옆에 여성 접객원이 금액하고 비밀번호를 대신 눌러줘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1인 취객을 상대로 유흥주점으로 유인한 뒤에 가짜 양주를 팔고 그리고 마시도 않은 비싼 양주 그냥 병만 올려놓고 결제하라고 술값 부풀리게 하는 겁니다, 지금. 심지어 그들은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전부 저장하고 있었죠. 술병 깐 거. 네. 뚜껑 깐 거. 네. 아 지금 그 목록인 거네요. 네. 아, 저거 다 기억하는 거예요? 비밀번호 이런 것까지 네, 다 만취한 알아내서. 손님의 비밀번호 이런 거 이제 다 알아놓고 메모해 놓는 거예요. 피해자들이 만취 상태로
신용카드를 직접 내미는 장면을 일부러 촬영해 놓거나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인근 모텔에 데려다 놓는 친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이 술집에 와서 가짜 양주를 먹고 취한 경우도 있고 아예 만취되어 있는 사람을 가게로 데리고 와서 저렇게 결제시키는 경우도 있고 10년 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저도 많이 들었었는데 맞아요. 요즘에도 저런 수법을 쓰네요. 아, 삐끼방이라고도 하는데 원래는 삐끼집, 삐끼 가게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비밀번호를 알아가지고 ATM기를 돌면서 현금을 인출하기도 하고 저런 과정에서 이제 술 취한 사람들을 그 요관에 방치해가지고 그렇게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기는 어떻게 들통난 거예요? 자기들은 이 사람이 술 먹었다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자료로 모아놨는데 오히려 경찰 수사에서는 그게 증거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총 17명이 검거됐고 피해자가 무려 43명, 그 피해액 또한 2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길가에 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가방에서 뭘 주섬주섬 꺼내더니 마스크를 쓴 남성은 곧장 은행으로 향하고 자 그리고 흉기를 들이댑니다. 들어오자마자 흉기를 들어대고 은행원들을 위협합니다. 손님이 들어왔다가 얼른 놀래서 나갑니다. 아유 무서워라 칼을. 이때 보면 살짝 비상벨 누르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또 금고에서 돈을 꺼내서 가방에 넣기 시작하죠. 총 3,770만 원을 가방에 담고 강도가 도망갑니다. 자 이때 누가 따라간다. 아까 그 남자 직원 따라갑니다. 은행 직원은 강도를 따라가더니 자 여기서 확 밀칩니다. 일단 오토바이가 넘어졌죠. 잡았다. 예. 넘어졌다. 강도는 다시 일어나 도주를 시도하지만 자 뒷집을 지고 가다가 오토바이가 출발하려고 하자 또 넘어뜨려? 또 한 번? 칼 들고 있는데. 대단하시네. 네. 대단하시네. 때 아닌 소동에 주민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아 귀여워. 이게 합세해서 라버콘 모서리도 엄청 아파요, 저거. 네. 그리고 이제 경찰이 도착을 합니다. 결국 체포가 됐고요. 강도가 버리고 간 돈가방을 이 남자 직원이 회수 갖고 다시 들어옵니다. 특수강도 절도 혐의로 징역 3년을 받았는데요. 범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 이래서 이제 각각 항소를 합니다. 도박 빚은 생계형 범죄로 보기 어렵고 치밀한 계획으로 은행 강도를 시행했기 때문에 징역 5년 판결이 났습니다. 와, 더 늘었네요. 예. 코로나19 시절인데요. 버스 아닙니다. 버스 그거 있잖아요. 자, 지금 이제 탑승하죠. 이분입니다. 여성 한 분이 버스를 탔는데 마스크를 안 썼어요. 하지만 여성은 기사님의 얘기를 듣고도 무시해버리는데 당연하게 담배를 끄라 말하지만 했더니 갑자기 버스 기사한테 와가지고 그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지금. 심지어 여성은 운전대를 잡더니 지금 잠깐만. 뭐야? 그리고 이제 손에서 뭘 꺼냈는데 손으로 총 아니에요? 총? 강목이에요, 강목. 네, 승객들도 막 위협해요. 그리고 이제 주먹으로 버스 기사님 얼굴을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뒤로 이제 가더니 문 열어달라. 네. 정말 진짜 최악이다. 야, 막 게다가 이 여성은 근데 갑자기 연기가 납니다. 버스 안에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연기가 납니다. 연기가 납니다. 버스 안에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연막탄 아니었죠? 시간에 연기가 버스 안에 자욱해집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승객들. 그때 때마침 경찰이 나타나 여성을 진압하는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에 강목으로 때리고요. 소화기로 승객들 향해서 끓이는 일입니다. 그 강목을 왜 가지고 다니는 거죠? 이거 강목은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공격용인데요, 공격용. 그래서 이 피해자인 기사님하고 합의를 하긴 했어요. 징역 2년인데 설마 또 그 집 집행유예를 3년 받게 됩니다. 어머머머. 그러다 갑자기 어우야. 해머네. 해머 던지기 하듯이 세탁소에 소화기를 던져버립니다. 5일 전 CCTV입니다. 여유롭게 의류를 가져와 세탁기를 사용하던 남성.
빨래를 기다리면서 뭘 먹어요. 식사를 합니다. 예. 자, 맛있게 뭘 이제 드셨는지. 저게 이제 술이에요, 술. 저게 술이라고요? 네. 갖고 와서 마시는 그 후 남성은 건조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500원을 넣고 건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잠시 후에 끝났어요, 건조가. 그 이제 옷을 꺼내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아니 왜 근데 500원으로 되는데 빨간 건조기 그게 500원 옆에 500원짜리 동전을 들어있죠. 아 내가 빨간 처음 가서 몰랐었는데 아주 빨리 거지 풀어먹어야 돼요. 제공보다 좀 빨리 와주세요. 사장님 빨리 와달라. 그 정중하게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아 좋게만 말고 확실하게 4,000원 진짜 돈 벌어먹으라고. 아 웃고 말자 그거만 말고. 아니 무인 세탁소에서 왜 오라고 말? 나 그만 안 가지. 안 올 거면 끊어. 올 거야 일단 한마디만 해. 그리고 이어지는 충격적인 행동.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세탁소 안에 기물을 파손하기 시작하고 네, 밖에 경찰이 왔죠. 아, 왜 저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너무 창피하다. 남성의 폭력적인 행동은 계속되고 근데 마 나도 죽여버릴 거야. 올라가 여자를 잡으러네. 아니 그만. 나 조울증 정신병 환자라래. 짜증나 그러니까 나 돈 많아. 제발 열 거야. 근데 500원밖에 없어요? 내가 나가서 기둥이라 그랬어. 그래. 문 닫았어. 급기야 남성은 의자를 들고 밖으로 나가더니 네, 의자로 경찰차를 내려치기까지 합니다. 진짜 미쳤다. 피의저건이 예. 제가 파셔야죠. 최저건이 진짜. 이렇게 해서 난동을 부렸던 해당 남성을 체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요 사건이 나고 5일 후에 아까 이제 그 장면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다시 세탁소에 이제 남성이 나오고 세탁소 내부를 살펴보더니 사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나 여기 때려부신 사람이라고 나 기억하지? 예. 알겠고 당신 아무튼 두고 봐. 야, 이건 완전 보복범죄인데. 어머 어떡해. 화분 보이죠? 유리창 깨졌어. 예, 화분으로 유리창을 깼죠 또. 화가 풀린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영상입니다. 참 미치겠다. 테이블 의자 막 집어던졌잖아요. 재산 피해가 2,100만 원이 났습니다. 아니 근데 체포가 안 되고 또 어떻게 5일 후에 저렇게 다시 올 수가 있죠? 불구속으로 풀려납니다. 예. 과거로 보면 재질이 정말 안 좋습니다. 강도상해, 특수절도 뭐 이런 범죄로 다수의 전과가 있었고요. 세상에. 방향 지시 등을 안 켜고 좌회전했다고 운전자를 폭행을 해가지고 2차 사건 이 당일에는 또 오토바이를 훔치기도 했어요. 엥? 절도까지? 어머, 왜 저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왜 어떻게 근데 돌아다니지? 왜 불구속 수사를 하신 겁니까? 왜 불구속 수사를 하신 겁니까? 아니 저런 사람이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게 아마 제가 추정컨대는 저렇게 난동을 할 때랑 경찰서에 잡혀갔을 때랑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 같아요. 폭행, 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제발요. 안 돼요. 주장하며 항소를 했지만 기각이 됐습니다. 징역 2년인데 이게 저는 이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특히 이제 보복범죄는 여러분 우리가 훨씬 더 다른 범죄보다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공동주택 사건 사고 오늘 핫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남성 2명이 30대의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복도에서 찍혔습니다. 일단 영상을 먼저 보실까요? 남성 둘이 약간 술에 취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같은 시각에 옆집에 있는 여성이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남성 둘이 지금 뭐 인사도 해요, 여성한테. 예. 조용히 좀 해주세요.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개를 이제 내밀고 박스 정리하는 소리가 조금 시끄러웠는지 조용히 해달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바깥으로 나오죠. 위험하다. 그럼 이제 시비가 붙었는데 그래서 그냥 그럼 이제 들어갔죠. 시비가 붙었는데 자 여기서 여성이 먼저 남성을 밀치긴 했습니다. 예, 근데 반격을 시도하죠 남자가. 보여요. 그리고 그죠? 손을 번쩍 들면서. 아이고야. 그리고 그 뒤쪽에서는 이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뭐 거의 일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CCTV를 가리던 남성은 같이 합세를 가리지 하죠. 않고 같이 싸워. 이제는 뭐야, 본인이 또 여성의 머리를 지금 CCTV 상으로 보면 3차례나 벽에 이렇게. 그런데 흰옷 입은 남성이 전화를 하죠. 취객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면서 경찰 신고를 합니다.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어머. 남성이 신고를 하면서 여성도 폭행 피의자로 입건이 됩니다. 먼저 선수쳤구나. 처음에 욕을 여자가 먼저 했다는 거고 밀치기도 여자가 먼저 했다. 여기입니다. 이제 살짝. 고기가 살짝 들리는 것 같긴 해요. 뭐 밀친다기보다는 모독에 제지하면서 자기 방어를 하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쌍방폭행으로 볼 수 있을지. 뭐 쌍방폭행보다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A 씨, B 씨 각각 징역 4월 또 징역 2월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사건은 참담하다는 말밖에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아파트 정문에서 일어났던 일본도 살인 사건입니다. 네, 그 영상을 저희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떡해. 그러니까 아빠였어. 맞아. 자, 이 사람입니다. 골프백을 한 손에는 들고 가고 있고, 그냥 유유히 갑니다. 아파트 정문 앞을. 이 사람이 갔던 방향에서 누군가 뛰어와요. 약간 이미 약간 쫄뚝거리는데. 이 경비실 같은 데 가서, 관리실 같은 데 가서 뭔가 좀 도움을 청해요. 아니 경비실 이때, 들어가요. 어떡해. 아까 그 골프백을 들었던 남자. 근데 이 CCTV 영상인데 이게 고스란히 다 잡혔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진짜 미친놈이네 저거. 저 옆에 피나 피. 약 10회 정도의 공격을 하고서야 멈춰진 범죄. 피해자를 힐끔 보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냥 가버립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출동하지만 아니 애들도 어리다던데 뭐야. 아니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까 그 가해자가 CCTV에 잡혀 있습니다. 가해자가 CCTV에. 이게 여러분 믿기지가 않습니다. 칼이 다 휘었네. 얼마나 세게 그냥 여러 차례 공격을 했으면. 심지어 엘리베이터에 있는 거울을 보고 머리를 손질해요. 아니 쟤 뭐야? 이렇게 같이 사는 거잖아요, 같이.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옷을 갈아입고 집 안에서 경찰 체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해자 백모 씨인데 2021년에 대기업을 퇴직한 이후에 대기업을 다녔어요. 재취업을 준비하면서 올해 1월에 길이 102cm, 1m가 넘는 일본도를 구입을 하는데 장식용으로 허가를 받습니다. 연습용 목검까지 구입해서 일본도 사용을 위해서 연습까지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를 이제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죠. 그동안 목격했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들은 그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가 자기의 계획의 전부지 범행 저지른 이후의 계획은 없는 거예요. 삶에 대한 의미 상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어떤 염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 범행을 결행한 것인데 그 자체가 피해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도 가해자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범행 직후에 이제 체포됐고 일본도는 왜 구매하셨어요?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제가 구매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하고 싶은 거 그냥 왔습니다. 저는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대표 건가요? 유가족분들이 죄송한 마음 없으세요?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계속해서 이상한 말을 반복해온 범인. 치료 기록 전혀 없어요. 없어요? 안 먹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병인지 몰라요, 아직까지. 그 자기가 그냥 이상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고 증거인멸도 안 하고 도주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 문제가 있거나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행했으니까 뭔가 심신상실 아닐까? 이런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인터넷 검색 기록을 수사팀에서 살펴봤는데요. 일본도, 장검, 살인사건 이런 것들을 검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과를 기록한 일지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범행하고 내가 칼을 뭐 가지고 이동하는 이런 것까지. 그래서 이제 계획된 이상 동기 범죄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피해자 유족과 변호사 측에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 진정서를 제출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 신상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경찰 판단에서는 지금 동기를 들어보니까 그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을 수사를 더 해봐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 단계에서 지금 명확하게 뭔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할 수 없는 이런 입장도 있을 것 같고 또 객관적인 이런 진단서와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수사가 더 전개되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해서 유족에 대한 뭐 2차 피해도 입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신상 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이 정도 되면은 그냥 빨리 공개를 해서 어떤 그 알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재판이 9월에 있었습니다. 가해자 백모 씨가 재판에서 나의 행위는 정당방위였다. 나의 행위는 정당방위였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니까. 가해자의 지금 주장인 거고요. 범인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지금 뭐 사형 구형하겠지만 또 뭐 이런저런 사유로 무기로 감형되지 않을까 이런. 다음 사건 역시 일본도를 이용한 사건인데 여기 주차장에 지금 여성분이 칼을 맞은 건지 피 엄청 흘리면서 쓰러져 계시거든요. 환자분 의식 있나요? 아니 의식은 없어요. 아이고야. 육안으로 봤을 때는 배랑 어깨 쪽에 부상이 있는 것 같은데. 맞으셨다고요, 선생님? 지금 부부가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저 남자분은 친정 아빠. 그러니까 그 원래 살던 집, 남편이 사는 집을 가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이 골목길에 저 남성 보이죠? 이 사람이 남편입니다. 자, 이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고 나서 지금 이미 사건이 벌어졌고 쓰러진 딸을 아버지가 안아서 지금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급차가 긴급해서 출동을 한 거고요. 병원으로 이송이 됩니다. 네, 근데 아내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눈이 뒤집혔나 봐요. 몰라요 나는. 아버님들 보셔서 아시잖아요. 아버님이 불을 좀 뜯어 말리지 그러셨어요. 뭐라고? 아버지 탓이라는 거잖아요. 범인인 남편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 사형이나 무기 정도의 처벌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다음 사건은 요즘 떠오르는 택시 범죄. 근데 이미 한 남성이 만취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택시가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창밖으로 침을 막 뱉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어떡해. 운전 중이신데. 네, 기사님한테 다가와서 얼굴을 불안해. 들이밀고 급기야 운전을 방해하기 시작하는데 빨리 가만히 있으세요. 저쪽을 잘 앉으라고요. 어디? 운전하고 있잖아. 아 진짜 너무 속상해 진짜. 어디 아버지 뻘 되는 분한테 진짜. 택시하는 사람이네요. 손님이 저를 뜯어차고 그리고 내려서 갔어요. 저 기사님은 60대의 기사님이셨는데요. 우리 아빠한테 저랬다고 생각해봐. 걸려야 되는데 진짜. 기사 일을 시작하고 6개월도 안 돼서 생긴 폭행이거든요. 예, 저 사건 이후에 택시 운전 일도 포기하셨습니다.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징역 1년 6개월, 집 나오잖아요, 집.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밖에 있으면은 이제 밖에서는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택시 안에서 일어나면은 이제 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희가 모르니까 잘 도와주기가 힘든데 안에 있을 땐 저희가 어떻게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 택시에 보면은요. 택시 지붕 정중앙 쪽에 이게 뿔끝이 생긴 그 등이 있어요. 등. 네네. 그걸 네. 갓등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손님이 안 탔을 때는 하얀색으로 이렇게 등이 켜져 있는데 손님이 타게 되면 이제 노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위급 사항이 발생하거나 강도가 탔다 막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갓등에서 빨간불로 바뀌어가지고 바로 112 신고를 하셔가지고 도움을 요청을 해줘야 됩니다. 자, 서울 신림동의 한 건물 안에 나는 얼마나 무서워. 우리 집에 저러고 오면 너무 무서워. 무서워. 피에로 가면을 쓰고 나타난 한 남성. 아, 택배 물건 현관 앞에 있는 택배 박스를 슬쩍 집어서 안에 소리가 나나 안 나나 들어보고 뭘 눌러봐. 택배인 것처럼. 도어락 버튼을 눌러봅니다. 택배를 안 깠으니까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 그렇게? 잠시 후
잠시 후. 사람이 있었어. 얼마나 무서워. 집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서워. 저 피에로 가면을 쓴 사람이 서 있던 집이 피에로 본인의 집이었었어요. 피에로 본인의 집이었었어요. 그리고 집 안에서 누군가가 문을 열어본 거야. 쫓겨났네. 쫓겨났어. 네, 아내한테 쫓겨났어. 아내한테. 그래서 일단 답은 촉이 뭐야? 좋은 시기거든요. 내가 시킨 택배는 찾아야겠고. 이거 대한민국의 아내들이 약간 좀 불편해할 수 있는데. 불편하네요. 네, 불편해. 그렇죠. 남편은 아니고 택배 대리 수령 1인 스타트업을 하는 남성이 너튜브나 SNS를 통한 마케팅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이렇듯 조회수에 눈이 먼 유튜버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었는데 안 나가세요. 빨리 나가 얼른. 나가 취소를 돼 버려. 그럼 그냥 가세요. 뭐 있길래? 왜? 이곳저곳 가는 곳마다 쫓겨나는 남성. 자, 여기 근데 편의점 아닌데요. 뭐야? 네, 상의를 벗었어요. 나가. 왜 폭행하세요? 폭행입니다 이거. 자, 고깃집에서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네? 자, 지금 계속 전화가 오죠? 왜? 네. 촬영을 하면서 이 고깃집 번호를 공개를 한 거예요. 아니 그거 전화는 뽑으세요 그냥. 뽑으면 안 되고 해야 되는데 전화 받아야 되거든요. 편의점 앞 아니야? 네 이거 뭐 하세요? 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요? 아 인방하고 있어요. 아니 메로가 아니지 여기 족발도 아닌데. 네. 근데 어디냐면 족발집 앞에서 먹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 혹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일부러 시비를 걸어서 싸우는 모습을 유발해서 라이브 방송으로 생중계하는 게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배달 주문 전화를 아예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업무 방해를 하는 거죠. 오히려 뭐 더 난동을 부린다든지 또는 가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만들어가지고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든지 허위 소문을 내서 장사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아주 기괴한 방법으로 영업 방해를 계속 해왔던 거죠. 이런 콘텐츠로 방송하는 이유는 그저 방송이 좋아서 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맞아.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꼴랑 100원 주는데 그러는 거야? 뭐 그거라는 거냐고. 그거라는 게. 네, 한 달에 400 벌어요. 믿고서 이거 버스 해봐야 저보다 못 번다고요. 어머 말을 저게. 이거는 어머 패전이야 패전. 나오세요. 지금 장난하는 거로 보여요. 지금 현행범 체포된 사람이에요. 나오세요. 영상 끄시고. 유튜브 촬영을 위해 남의 집에서 소변 및 대변 볼 생각으로 모르는 사람의 원룸에 침입함. 좀 무섭지. 네. 전 범죄잖아요. 그러니까요. 음식점에서 라이브 방송 도중에 주인에게 일부러 시비.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린 내용은 이제 요약된 정도입니다. 예, 신고된 내용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아니 근데 이런 그 유튜브에 보면은요 이런 필런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필런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용어, 아니 용어. 갑자기 열받으니까 이게 막 나오는 정보이 나오죠. 네, 정보를 입고 계십니다. 벌금형으로 거의 끝나거든요. 구속이 돼가지고 이 사회에서 격리시켜가지고 좀 반성하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근데요. 맨날 벌금 뭐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뭐 수백만 원 주긴 하는데 이 조회수나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벌금 내고도 남는 장사예요. 누구한테 하는 소리야 지금? 아 우리를 잡아서 올리게 하지. 네. 구속영장도 신청하고 근데 아는데 이게. 근데 오늘 정복을 입으시니까 더 격양돼서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자, 여기는 세트장이 아닙니다. 자, 편의점 안으로 지금 승용차 한 대가 돌진을 했어요. 지금 저 목격자분이 영상을 찍은 건데. 그 안에서 계속 전우진을 하는 거예요. 네. 술 음주운전 같은데. 편의점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한 차량. 와, 뭐 속수무책이에요. 놀이공원에서 보는 범퍼카가 지금 편의점 안에 있는 겁니다. 아니 저 안에서 그냥 운행을 하고 있어요. 경찰이 출동했어요. 경찰이 왔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편의점 안에서 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멈출 생각이 없어요. 어머 드리프트 했어. 네, 경찰차로 입구를 막았어요, 지금. 밖으로 나오면 더 큰 피해가 나니까. 혹시 모르는 사고를 대비해 경찰차로 입구를 막은 뒤 편의점 안에서 지금 차 돌린 거 보이시죠? 차를 돌려놨어요, 정문 쪽으로. 자, 이제 뒤로 후진하다가 갑자기 앞으로 경찰차한테
자, 차에서 내리질 않아서 경고 사격을 합니다. 수차례 경고에도 내리지 않는 그리고 이제 운전자. 범인을 체포를 합니다. 검은색 입은 사람이 범인입니다. 저 사람 주부입니다. 사실 이 여자의 범행 동기는 꽤나 충격적이었는데 편의점에서 개최하는 사생대회에 이 여성의 딸이 출품했는데 누락됐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저렇게. 아, 이거 말이 안 된다 진짜. 말이 아니. 편의점 본사에서 주최하는 대회인데 저 편의점에 딸의 작품을 가져다 줬는데 실수로 그 딸 작품만 본사를 안 보내진 거죠. 누락이 된 거죠. 네. 이 일이 있기 전에 당신 장사 그만하고 싶냐? 이렇게 협박하면서 소란을 피웠다는 겁니다. 카운터를 발로 차고 휴대폰을 던져가지고 폭행까지 했답니다. 담배를 사려다가 거부를 당했고 이에 화가 난 여성이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타고 편의점으로 돌진을 한 겁니다. 이 사건으로 편의점이 약 1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입었고요. 순찰차 범퍼를 수차례 들이받아가지고 3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었습니다. 차량으로 저렇게 돌진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그 전에는 병원 외벽을 차량으로 들이받아가지고요. 병원이요? 예, 그 기간 동안에 차량 돌진 범죄를 또 저지른 것이고요. 업무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죄, 특수죄물 손괴죄가 다 적용이 돼서 징역 2년 4개월, 벌금 20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네. 이번에는 편의점을 찾은 중학생의 만행이 찍혀 있는 영상이 입수됐습니다. 자, 2022년 8월 새벽 1시쯤입니다. 자, 한 남성의 모습을 보시죠. 여성 점원이 신분증을 요구하니까 전화를 하는 척 묵묵부답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류 판매가 안 된다 거부를 했더니 자, 지금부터 보실까요? 뭐야? 어머. 네, 점원을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제발 떼어달라고 부탁하더라고. 체포수니까 한번 때려보라고. 예.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한두 명이 아니네? 어머. 심지어 이 사건 다음 날 또다시 편의점을 찾은 범인. 또다시 만취 상태로 편의점을 찾아옵니다. 때렸는데 체포되지 않고 또 온 거예요? 예. 경찰에서 체포를 안 한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가해자들이 미성년자 중학생이고 현장에서 폭행 상황을 끝냈기 때문에 추후 조사를 위해서 체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자 입회 하에 또 조사를 해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 중학생이 다시 편의점으로 옵니다. 그 영상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학생이. 저 안에까지 지금 막 들어갔어요? 뭔가를 얘기하죠. 이게 이제 CCTV 영상 내놓으라는 겁니다. 어머. 와, 진짜 뻔뻔해. 어머, 때려요 또. 네. 툭 치면서 어머. 여자 사장님한테 물어보라고. 아 진짜 저런 애들. 자, 그 와중에 담배도 훔칩니다. 대단하다. 무법자네, 무법. 와, 진짜 대단하다. 결국 영상을 못 뺏으니까 지금 이 점원의 휴대전화를 뺏어가지고 달아납니다. 네. 부쉈네요. 크크크하네, 크크크. 와. 유치장에 와서 내일 12시부터 연락돼요. 맞춤법도 틀리고. 이 학생의 제목이 무려 12개였습니다. 그다음에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뺑소니, 그다음에 무면허 음주운전, 소년보호 사건 성취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이 편의점 난동 사건을 벌일 때도 소년보호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사건에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생일이 지나서 15살이 된 이 남학생은 더 이상 촉법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생일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징역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해 남학생이 징역형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그다음에 이제 벌금 30만 원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요즘 10대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길가에 할머니 한 분이 쪼그려 앉아 계십니다. 나중에 나랑 여행 가자. 반말을 저렇게 하네요? 내 네 남친 어딨어? 시키지 말고.
할머니한테 욕설을 하면서 꽃으로 할머니를 때립니다. 저런 놈들이 있나 그래. 아니 근데 사줄 거야 사실 그것만 딱 말해. 어머 어머. 진짜 열받는. 얼마나 무서우시겠어요. 저기 앉아 계셨던 분인데 이제 자리를 피하는 거죠. 왜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몇 살이야? 학생 친구들. 몇 살이야? 나 60이다. 이 무슨 띠야? 개띠다 개띠. 이런가 보다. 아쉬워. 빨리 내려서 담배 사고. 안 사. 안 사. 와 조롱하네 저거 찍으면서 영상을. 아 저거. 저 자리 있으면 좋겠다. 내가. 아 어떡해. 답이 안 나오다 정말. 진짜. 할 말이 없다 진짜. 지금 저 학생들이 꽃으로 할머니를 때립니다. 근데 저 꽃은 소녀상에 놓여있던 추모의 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것도 저 학생들이 찍은 영상을 본인들이 직접 SNS에 올렸어요. 공개적으로요? 네. 학생들의 강력 처벌을 원하면서 이제 이슈가 된 상황입니다. 피해 할머니가 학생들에게 사과를 받고 용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노인을 화풀이 대상으로 여겨서 폭력을 가하는 젊은 층이 계속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그러네요. 자, 지금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옆에 따라가죠. 오른쪽에 있는 남자가 이 할머니의 짐을 도와드리겠다고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저기에는 이제 들개 한 마리 있어요. 걷기 힘드신 할머니를 위해서 이걸 이제 본인이 대신 끌어주겠다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잠깐 쉬시라고 여기 앉으라 그래요. 네, 그래서 할머니가 앉습니다. 할머니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요. 네, 근데 이제 들깨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우리 처제한테 들깨 대신 팔아줄게 할머니. 고생하지 마시고 내가 들깨 대신 팔아줄게요. 뭐 너무 얼마나 고마워요. 대신 들깨를 팔아주겠다고. 그렇게 남성은 들깨를 들고 떠나는데 처제한테 들깨를 갖다 주고 자기가 돈을 받아오겠다고 갑니다. 야, 그래서 할머니 이제 기다리는 거죠. 대신 들깨를 팔아주겠다고 갔는데 하지만 남성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니까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들깨를 갖고 도망갔습니다. 아이고야. 이 들깨 한 마리의 가격은 9만 원입니다. 다 그러니까. 저거 싸우시는 거거든요. 허리도 굽으셨는데. 하루 종일 고생하셔가지고 또 생활하시고 또 손주들 용돈 주고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그거를 그 9만 원을 훔친다는 게. 예, 전과 19범 사기꾼이었습니다. 전과 19범 사기꾼이었습니다. 약 10개월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비슷한 수법으로 계속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75건. 시가 약 한 127만 원 상당을 127만 원 상당을 편취를 하고요. 옷가게에 갚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갖고 와서 두릅이랑 같이 내가 팔아서 갚아주겠다라고 해가지고 현금 10만 원. 이 남자의 범죄가 이렇게만 포착된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영상이 있습니다. 예. 푹 눌러 쓰고 CCTV를 의식한 것 같아요 히든아이를. 예. 검은 봉지를 들고 오는데요. 갑자기 뛰죠. 뭐야. 예,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63세 사장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단체 예약을 했어요. 식당 내부에서 이제 돈을 쥐고 왔다 갔다 하는 남성. 근데 저 수육은 하나만 일단 빨리 좀 포장을 좀 해주실까요? 예. 제가 모임 때 같이 계산할게요. 예, 단체 예약을 했으니까. 수육을 먼저 좀 포장해달라고 하고 튀는 겁니다, 지금. 가지가지 한다 진짜. 진짜 가지가지. 아우 진짜 왜 저렇게 살아? 저 수육의 값은 25,000원. 그리고 패널들을 충격에 빠뜨린 다음 사건. 노인을 한 사람이 쳐다보고 있죠. 지나가는 노인을 그냥 발길질을 합니다. 다짜고짜 이유가 없어요. 뭐 하는 거야? 노인이 비틀비틀 대죠. 그리고
제발. 여기서 막 나와. 예. 진짜. 아무 관계가 없는 두 사람이에요. 술 취했나? 예. 아침에 출근 시간에 지나가는 노인을 왜? 무차별하게 폭행합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현금을 챙겨요. 와, 강도네. 더 무서운 장면은 이 장면입니다. 아, 도로에 경계석을 들어가지고 왜 그래? 이 장면이. 왜? 뭐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 출근 시간이었거든요. 저희가 CCTV 화면을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의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예.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냥 그 길을 지나갑니다. 자, 여러분. 왜 지나가는데 왜 저 사람들은? 아, 나 그리고 진짜. 아니 그냥 지나간다고?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냥 노인에게 다가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분이 신고하셨네요. 그리고 그로부터 또 5분 후에 구급차가 와서 노인을 병원으로 싣고 갔습니다. 제발. 네. 자, 그런데 범행이 일어난 현장 근처입니다. 아까 그 사고를 낸 남자 있죠? 이 사람이 저 보입니다. 5분 후 상황입니다. 와, 진짜. 자, 갑자기 또 노인을 보자. 예, 이 술의 뒤쪽으로 다가가서 노인을 걷어찹니다. 사람들도 저렇게 네, 있는데. 그리고 이제 노인이 도망치는 거죠. 예, 노인은 도망쳤고 경찰에 신고했고 이 사람은 카페 앞에서 쉬고, 예, 그리고 경찰이 갑니다. 신고가 됐으니까. 떳떳해. 혹시 어떻게 되셨어요? 저 노인이 이제 15분이 지난 거죠. 예.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구급대가 왔는데 이미 사망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사망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겁니다. 저 현상이 그 방관자 효과라는 거예요. 왜 그런 신고 안 했느냐? 누군가 다른 사람이 했을 것이다. 쉬운 분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신고를 했겠지. 가서 좀 봐야죠. 그러니까요. 저 가해자 남성은 국적이 중국이에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었고요. 이 범행은 다 인정을 했어요. 자신의 혐의, 자기가 했다. 그런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왜 그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관세음 보살이 시켜서 한 것이다. 도저히 이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본인이 다시 나는 제정신이 아니다. 정신감정 해달라. 이 심신미약을 노린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진짜 뭐만 하면 다 심신미약이래. 헌법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에 가서 벌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벌을 받을 수가 있나요? 우리나라 법으로 그 중국인을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징역 35년, 그다음에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가가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 통의 신고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출근 시간이었으니까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도 바쁜 상황이 있었겠죠. 여러 통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새벽 4시 50분. 물 배달을 네. 하시는 건가요? 4층까지 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문 앞에다 놓고 배송 문자를 남깁니다. 근데 며칠 후에 택배 업체로부터 이 기사님이 연락을 하나 받아요, 문자를. 어머. 고객이 미수령으로 환불하신 것 같아요. 상품을 찾아와야 상품가액이라도 페널티에서 제외할 수 있네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생수를 배달을 요청했는데 배달이 됐어요. 근데 수령을 못했다고 연락이 왔다. 못 받았다. 근데 지금 생수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물건을 회수를 하지 못하면 그것까지 다 이제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 분명히 놓고 왔는데. 네네. 저 말만 듣고 고객만 듣고요. 자, 문자를 받은 뒤 기사는 손님에게 직접 연락을 하고 2월 7일에 주문해서 8일에 문자는 받았던 것 같은데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에 귀가해서 보니 상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님이 페널티를 받습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CCTV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CCTV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찍히는데 2시간 30분 후에 집에서 한 여성이 나와요. 정말 이토리에 확인했다더니. 그리고 팩 하나씩 들고 들어갑니다. 왜 저렇게 사냐? 그러니까요. 얼마? 진짜 왜?
여러 번 아마 저랬을 거예요. 늘 성공했겠지. 되게 뻔뻔한 태도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초범이 아니고 상습범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고객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제가 착각한 것 같다. 물어낸 생수값을 돌려받기까지는 거의 한 달 이상이 소요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한 달 이상. 아니 그거를 저 착각한 것 같았으면 바로 줘야지. 그렇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본격적인 사건은 이제부터 나타나죠. 며칠 뒤에 그 집으로 무려 240kg의 생수가 주문이 됩니다. 와. 대박. 건물 4층을 생수를 들고 대여섯 번, 예, 아주 고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갑질 영상이 된 거군요. 자, 근데 겨우겨우 배달하고 내려왔는데 택배 기사님이 황당한 문자를 또 받게 됩니다. 진짜? 자, 무슨 문자일지 보실까요?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8묶음 주문하고 취소한 물량입니다. 어머. 예. 아이고. 기사가 배송을 완료하자 바로 환불해버린 고객. 진짜 완전 쓰레기다 정말. 이게 지금 자기 신고했다고 저렇게 하는 거죠? 그쵸. 친여자네 진짜. 아니 이거는 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트라우마거든요. 수사가 의뢰가 됐었기 때문에 주문한 고객이랑 이제 합의가 필요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왔다 갔다 하고 계속 신경 쓰고 이것 때문에 막 좀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보상을 해주셔야 또 좀 낫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100만 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우선은 제가 지금 사실 제가 일을 못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수급자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만약에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제가 그거를 일단 돈을 구하는 데도 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요. 고객은 오히려 본사에 연락해 협박을 받고 있다며 주장하죠. 경찰 신고되어 합의금 100만 원 협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택배 기사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협박을 한다고. 협박이란 말도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제가 쓴 게 아니고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어쨌든 협박하고 끝난 건데 끝난 게 아니냐 물었더니 제가 그때 뭐 협박인 거 같다고 상담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무서워가지고 한동안 밖에 출입도 잘 못했거든요. 아이고, 진상이나 진상. 다음 사건은 카페에서 일어난 갑질 사건. 누구라고 그러세요? 그래 진짜 신고해봐. 어머. 네가 이 신고하라고 어머. 신고해. 내가 이 소라에서 다이렇게 신고해봐. 어머머머머. 사랑하는 아이들을 좀 챙기셔야 있죠. 왜 또 갑자기? 예, 갑자기 난동 부리다가 얌전해졌죠? 왜? 이유는 영상. 나 똑바로 찍어. 야, 봐봐. 야, 나 니 몰라. 네가 사장인지 직원인지 몰라. 근데 커피도 안 주고 어떻게 이런 커피를 준 거야? 제가 언제 커피를 몰라. 나는 아직도 짜는 시간이 줬어? 커피 드리려고 아직도 짜는 니가. 아유 참. 말을 못하게 하네. 정말 20분 동안 시달렸어. 경찰이 온 이후에도 언성을 높이면서 욕설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출동한 경찰에게도 반말을 하면서 진상을 부렸고 경찰이 강력하게 대응을 하니까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어떻게 됐나요? 이게 다음 날 술을 깨서 사과하러 오시면 내가 굳이 고소까지는 하지 않겠다. 잘 해결합시다라는 의사를 전달을 했는데 여전히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다 못하니 사장님이 결국 고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숙연하게 만드는 다음 주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참 지켜보기 좀 어려운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6살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CCTV 영상입니다. 자, 뭐 크게 이상할 것 없는 그런 병아리 반 유치원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저희가 혼자 떨어져 있는 이 아이 여러분 좀 주목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혼자 있는 아이에게 교사가 다가가는데 왜 그래? 야, 저런 사람들 진짜 일하면 안 되는데 그죠? Let's go.
CCTV에 포착된 범죄 현장을 경찰의 시각으로 리얼하게 분석하는 흥미진진한 프로그램 히든아이. 뉴스에서 한 번쯤 봤던 CCTV 영상들이 대한민국 레전드 경찰 3명과 패널들의 분석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프로파일링의 대가인 표창원 교수와 권일윤 교수, 그리고 강력계의 전설로 불리는 이대호 형사 세 분의 조합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고, 세 분이 알려주는 범죄 심리와 범행 수법의 깊이 있는 해석은 꽤나 흥미있게 다가왔습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범죄 용어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만이 알고 있는 현장 경험들을 생생하게 전달한다는 점 덕분에 범죄에 관해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히든아이의 핵심은 단순한 영상 분석에 그치지 않았는데, 범죄자의 심리와 행동 패턴을 날카롭게 해석하고 그들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프로페셔널하게 파헤칩니다. 특히 경찰과 범죄학 전문가들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단서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며, 또한 우리가 실생활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왜 이 범행이 가능했는가, 범인은 어떤 심리 상태였는가 등의 질문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 평소 범죄를 단편적으로 이해했던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저도 범죄 수사물, 범죄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히든아이를 매우 재밌게 봤는데, 아무래도 리뷰 영상이다 보니 더욱 충격적인 장면과 더욱 충격적인 사건들을 보여드리지 못해 아쉬움이 매우 남습니다. 혹시라도 제 리뷰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히든아이의 풀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재미와 유익함을 모두 잡은 프로그램, 단순히 흥미를 넘어서 범죄 예방에 대한 경각심까지 일깨워주는 프로그램인 히든아이는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10분 MBC 에브리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좋은 영화였습니다. What you gonna do for it? How you gonna move for it? What you gonna be?